Good morning, Year 10 and 11 parents, and a very warm welcome to NLCS Jeju for our University Guidance Counselling seminar that is specially for you and some of the information that you have requested and that you'd like to know. 10학년, 11학년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마련한 자리이고 또 학부모님들이 문의해 주신 것들을 토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First of all, in case you don't know us, I'd like to introduce the University Guidance Counselling team at NLCS Jeju. 네, 저희 NLCS 제주의 진학 지도 담당 선생님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So I'm Isabella Slotrinska, the director of the University Guidance Counselling team. 예, 이자벨라 슬라친스카 선생님이시고요, 그 디렉터 선생님이십니다. And this is Bo-young Kim, who's working in our department and translating for me today. Thank you so much, Bo-young. 저는 김보영이고요. 오늘 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I'd next like to introduce Mr. Sang-hyun Baek. 백성현 선생님이시고요. Mr. Victor Cho. 네, 빅터 조 선생님. And Miss Tanis War. 네, 테니스 와 선생님이시고요. 이렇게 5명이 카운슬러로 있습니다. So this is the team that will be working with your child. 네, 이렇게 5명이 여러분의 그 자녀분들과 진학 지도를 하게 됩니다. So today we're going to talk to you about the CALFO platform that we use, what our transcripts look like, and all the rest of the stuff that's on there for you. 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we're moving on swiftly so that we have the opportunity for you to ask some questions at the end of the presentation. 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So I'm going to hand over to Bo-young for the first part of this presentation, which she will deliver in Korean.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CR4라는 플랫폼에 관한 것이고요. 학생들은 아마 이미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모님들께서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학교에는 아이쌤이 있죠. UGC에는 CR4가 있습니다. CR4는 모든 것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제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있고 이 프로파일을 가면 학생들이 자기의 카운슬러가 누구인지 적혀 있습니다. 혹시 학생의 카운슬러가 누구인지 모르시는 학부모님이 계실까요, 여기에? 그래서는 안 되죠. 10학년들은 이미 이메일을 아마 1월 달에 받아서 어떻게 하면 로그인을 해서 자기 카운슬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지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혹시 모르시고 계시다면 부모님이 너의 카운슬러가 UGC 카운슬러가 누구니 하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이 어떻게 누군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이제 이메일을 뒤져서 안내를 받거나 이제 학교에 문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알게 되는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CR4의 기능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유니버시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대학 웹사이트가 굉장히 많죠. 대학들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많은데 CR4의 특징은 아마 우리 학교 학생들의 데이터가 있다는 것. 이거는 다른 웹사이트에는 없죠.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는 이 대학에 누가 갔어? 아니 누가 갔느냐 아니라 어떤 스펙의 학생들이 갔어? 이런 거 알 수 있죠. CR4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 보시면 지금 샘플로 UC 버클리를 제가 스크린샷 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평균 GPA, 이 평균 GPA는 우리 학교 7점 만점.
기준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웹사이트 보면 뭐 미국식으로 4.0 만점이라든지 뭐 5.0 만점에 이렇게 기준을 하고 있지만 이 기준은 우리 학교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레퍼런스 하기가 쉽습니다. 아마 학부모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이제 요 10학년들은 이번 6월에 앞으로 GPA 이야기를 더 말씀드릴 텐데요. 설명할 텐데 트랜스크립트 그레이드라는 것이 나오죠. 그거는 R 그레이드랑은 좀 다르게 대학으로 바로 이제 리포트가 될 그 성적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 통계는 어떤 GPA를 가진 학생들이 합격을 했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린 녹색은 이제 합격한 학생들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죠. 학생들이 볼 수 있고 그 녹색 점들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 각각 학생들의 GPA라든가 SAT 성적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10학년, 11학년들한테 중요한 기능은 이 스크린에서 바로 이 조그만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예, 제가 이렇게 빨갛게 해놨는데요. 예, UGC를 만날 수 있습니다. 즉 그게 이제 그 아이콘이 칼렌더이거든요. 자기 담당 카운슬러 요겁니다. 요거 담당 카운슬러의 약속을 잡을 수 있는 가능한 시간이 나오고 학생이 거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부킹이 되죠. 그래서 상담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학년, 11학년들한테 정말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모든 상담은 학생들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학부모도 만들어줄 수 없고 다른 선생님들도 만들어줄 수 없고 학생이 일부러 CR4라는 웹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여기 이거를 클릭해야만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클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10학년, 11학년 때 적어도 한 텀에 한 번쯤은 선생님을 만나서 카운슬러 선생님과 뭐 학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겼다든지 뭐 대학교에 알아봤는데 이런 정보가 맞느냐 뭐 이런 대화들을 적어도 텀에 한 번씩은 했으면 좋겠다. 저희 바람이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 학생들이 여기 이제 자기 프로파일 안에다가 액티비티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10학년 때부터 한 모든 액티비티들은 미국 대학에 보내줄 수 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13학년 되면 10학년, 11학년 때 뭐 했는지 좀 까먹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록해 둘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대학들이 CR4를 통해서 우리 학교를 방문하고 싶다 이런 스케줄을 만들거든요. 학생들이 역시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대학교들이 우리 학교를 언제 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플리케이션을 13학년이 되면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안에다가 어떤 대학교들을 내가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두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 카운슬러들이 한번 보고 같이 상담하고 또 지원을 한 다음에는 어느 대학에 어떤 전공으로 지원을 했다 이런 것들 기록할 수 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습니다. 카운슬러들도 역시 CR4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죠. 우리 카운슬러들이 준비해야 되는 학교 한 학생당 준비를 해야 되는 서류들입니다. 서류의 개수가 굉장히 많죠. 학생들에게 저희가 뭐 미리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서류가 많습니다. 준비해야 될 거 많고 학생당 또 여러 가지 케이스들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다르게 달라서 다 준비를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CR4 안에서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작성하고 있고 또 보내는 것도 CR4를 통해서 또 대학으로 보낼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노트. 우리 학생들이 아까 전에 그 칼렌더 맨 위에 그 오른쪽 상단에 있던 그 달력
아이콘을 클릭해서 미팅을 잡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미팅을 잡으면 저희가 그날 미팅한 내용을 적을 수 있는 자동으로 적을 수 있는 란이 생기게 돼서 어느 학생이 몇 번 상담했나, 상담했을 때 무슨 내용을 했나 이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3학년이 되면 상담을 많이 한 학생과 적게 한 학생이 굉장히 티가 나죠. 샌딩 이메일하고 뭐 페어런트 아이쌤처럼 CR4를 통해서 이메일 보낼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교들이 CR4를 통해서 저희에게 방문할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어카운트를 만드시면 당연히 이 어느 정도 학생들이 하는 것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NLCS 제주의 그 데이터 지원서 관련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고, 학생이 어떤 대학들을 지금 관심 있어 하는지 그 학생이 지원서 리스트를 올리면 그것도 보실 수 있고, 또 학생이 약속을 했나, 지금 카운슬러에게 약속을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이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를 만드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인버테이션을 CR4에서 부모님들 인버테이션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요. 11학년 학부모님들이 CR4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없습니까? 11학년 대표 학부모님이 있으시죠? 네,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또 10학년도 마찬가지로 제가 11학년 학부모 어카운트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제 단체로 어카운트를 이렇게 만들면 이메일이 가게 돼요. CR4에서 부모님들 이메일로 학교에 이제 주신 이메일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메일이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링크를 통해서 어카운트를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표 부모님들께 한번 문의를 해서 저한테 연락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정보는 성적표에 관한 것입니다. 10학년 학부모님들 성적표에 대해서 이제 처음 트랜스크립트 그레이드라는 걸 받게 되실 거고, 우리 학교에서 어떤 성적표가 대학에 가게 되는지 10학년, 11학년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성적표 네, 성적표가 가장 중요한 서류죠. 미국 대학교의 입학자 사정관들이 아까 굉장히 많은 서류 보여드렸는데, 카운슬러만 그렇게 많은 서류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서류를 보내게 되죠. 어플리케이션 안에 레주메도 있고 뭐 에세이도 있고 많은데, 그런 많은 지원서의 서류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 성적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트랜스크립트 그레이드가 4년 동안의 거가 나오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6월에 트랜스크립트 그레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학년부터 나오게 돼서 4년간의 것이 나오게 되고요. 이 트랜스크립트 그레이드는 IGCSE하고 IB 성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왜냐하면 6월에 TG가 나오는데 IGCSE하고 IB는 7월에나 점수 결과가 나오니까 그거 상관없고, 학교 안에서의 퍼포먼스가 학생들이 어땠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에 대한 점수이게 되는 거죠. 유니버시티가 무엇을 열심히 보느냐, 당연히 전공 적합성의 코र्स가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코र्스를 들었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13학년 때 갑자기 예를 들어서 바캠메, 바이오캠 매스를 들은 학생이 있었고, 그 전까지는 계속 그쪽 이과 쪽의 메이저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제 13학년이 돼서 누가 그러는데 소시알러지가 경쟁이 좀 덜하다, 그래서 더 잘 뽑힐 거다, 이런 말을 듣고 갑자기 문과 쪽의 사회학이나 뭐 이런 걸로 바꿀 때가 있어요. 바이오는 너무 경쟁이 세단다,
이렇게 바꿀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도박을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학들은 진짜로 이 학생이 이 과목을 할 만한 코스를 이 4년간 들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얼마나 어려운 과목 들었나, 리거라는 웹사이트, 대학교 웹사이트에 보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얼마나 어려운 과목을 들었나.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스스로를 챌린지하고 학문적으로 발전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는 제가 여기에다가 뭐 GPA가 오른쪽 우상향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 학교 트랜스크립트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가 이건데요. 샘플로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10학년 때 6월에 곧 나올 트랜스크립트 그레이드가 여기에 선생님들이 각 과목마다 주신 거 GPA, 총 GPA가 나오고 11학년 때도 똑같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 점수들이 지금 보면은 우상향하고 있나, 점점 이게 IGCSE보다 IB가 어려운데, 확실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올라가고 있나,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상향 이런 거.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도대체 전체 이제 뭐 120명, 130명 되는 13학년 학생들 중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 이걸 또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교 평균이 뭐 6.5이다 그러면 우리 6.4 학생이 못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 학생이 얼마나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는 대학교들에게 그 정보를 주기 위해서 10% 이렇게 탑 10%, 탑 20%, 30% 이렇게 그거를 이제 작성해서 보내고, 그리고 전체적인 GPA 그 그래프를 보냅니다. 우리 학교 웹사이트에 UGC 섹션이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스쿨 프로파일이라고 있어요. 그 프로파일을 UGC에서 만드는데요. 그 UGC에서 만들 때 이 그 GPA 디스트리뷰션을 그 분포도를 같이 거기에 실어요. 그래서 학생이 어느 정도의 GPA를 하면 어느 정도겠구나, 이게 대학교에서 알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아까 보여드렸듯이 두 번째 페이지에 IB하고 IGCSE 성적이 들어가고요. 파이널 그레이드는 13학년하고 IB 리절트 13학년 때 미드이어 리포트가 나오죠. 지금 방금 13학년들이 미드이어 리포트를 받았는데요. 이 미드이어 리포트 나오기 전에 이미 13학년 12월 달에, 그렇죠? 첫 번째 텀 끝날 때 학생들이 모두 대학에 지원을 마칩니다. 그 지원을 마쳤을 때는 이 점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까지만 아마 점수가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 점수들과 이 13학년 됐을 때 점수가 너무 차이가 나면 얼리 어플리케이션, 우리 이제 수시, 미국 수시에 지원을 해서 합격이 됐다고 하더라도 대학교가 그거를 번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합격을. 그래서 13학년 마지막까지 미드이어도 잘 받아야 되고, 4월 달에 이제 미국 정시 지원이 나오게 되는데, 지원 결과가 그때에 이제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4월 달에 6월 달에 또 13학년 엔드 오브 이어 그레이드가 나오는데, 그때 점수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그때도 역시 정시가 합격한 게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안타깝게 한 2번 있었죠, 우리 학교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서류가 매년 이 트랜스크립트는 모양이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언제 만약 포맷이 바뀐다면 업데이트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크립트 그레이드는 미국의 대학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영국 대학교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캐나다 대학교에는 당연히 가고요. 네. GPA 뭐 계산하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모든 과목 점수 다 합해가지고 과목 개수로 그냥 싹 나눠버리면은 평균 나오죠. 예, 그리고 큐뮬러티브 GPA 아까 전에 네, 여기 이제 이거를 다 세 개를 합한 거 큐뮬러티브 GPA 나중에 13학년 엔드 파이널 티지가 나오면 그거를 다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IGCSE 그레이드에 대해서는 슬라친스카 선생님이 이 슬라친스카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Okay, I'd like to talk to you as Year 10 and 11 parents about the importance of IGCSE grades. 네, 이 IGCSE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as you will have noticed, IGCSE grades are included on our transcripts. 네, 성적표에 IGCSE가 기록되어 있죠. More and more US universities are requesting that we send them the IGCSE certificate. 점점 많은 미국 대학교들도 IGCSE certificate 받은 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As these are externally assessed and marked official legal qualifications.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이제 외부에서 통괄적으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믿을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So the US universities are telling us that they are looking at those in much more detail, and the UK universities use them as a first filter before an university application goes any further. 미국 대학교에서는 이제 디테일을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과목에 대한 점수들을. 영국 대학에서는 이제 필터로 사용하는 거죠. 이제 그죠? 채를 고르듯이. 예. 그래서 첫 번째 관문에서 이제 떨어뜨리는 용도. So these grades are very important. 그래서 중요한 점수입니다. Right, I'd like to move on to just bring your attention to some of our policies. All of these are available in the UGC handbook, which is on the school website under the UGC tab. 네, 이 팔로시는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UGC 핸드북에 있는데 이 핸드북이 UGC 섹션 아까 제가 스쿨 프로파일이 있다던 거기에 UGC 핸드북 거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So our first draft policy is something we have had in place for many years. It is a policy whereby we will not send application materials unless we have worked together with the student on several drafts and made sure it is their own work. 네, 첫 번째 팔로시는 굉장히 오래된 팔로시인데요. 우리 카운슬러들이 학생들과 처음부터 작업하지 않은 에세이들이나 이런 문서들은 대학에 보내지 않겠다 하는 팔로시입니다. As I'm sure you are aware, there is a maximum 10 policy of applications to the USA from NLCS.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 대학에는 10개의 대학교 지원서만 보냅니다. And this policy is in place because it has been proved through several years of data that 10 or under result in far more acceptances than 10 or above. 네, 이 팔로시는 몇 년 동안의 이제 검사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10개 이하의 대학교들에 지원을 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잘 합격을 했다 하는 통계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And I know it seems far away, but if students apply through the early decision, then they actually have to attend that university and are legally obliged to withdraw from all other universities worldwide. 네, 그리고 뭐 앞으로 먼 일이긴 하지만 얼리 디시전이라는 미국 대학교 그 입학 사정 방법으로 합격을 하면 세계에 있는 모든 지원한 대학에 다 지원한 것을 다시 캔슬해야 되는 그런 팔러시입니다. There's been a lot about this in the news, but it is absolutely vital that every student's work is their own work, and we are obliged to inform universities if a student's work is not their own work when applying to university. 네, 뉴스에 간간히 나오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학생들이 제출하는 모든 자료들이 학생이 실제로 작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다면 대학교에 알려야만 하는 게 저희 또 그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And this is such an important part of the process that I'm going to hand over to Mr. Cho, who will speak to you a little more about this. 이 부분이 아카데믹 어니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빅터 조 선생님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슬라이드 보시면 University Application Integrity라는 타이틀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서를 이제 쓰는 과정에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다시 시작할게요. 제가 한국말이 좀 서툴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은 고등학생들이 학원 다니는 거 저희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원 다니는 걸 절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한 과목에 도움이 필요하면 과외나 학원 다닐 수도 있죠. 근데 학원, 과외, 유학원을 다니다가 많은 겹들이 생겨요. 학생 활동이든지 아니면 성적에서. 근데 저희가 여러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랑 이렇게 대화 나눈 끝에 알아낸 정보들이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 그 포인트 보시면 Ghostwriting UCAS Personal Statement or Common App Essay. 대다수의 학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 UCAS Personal Statement 아니면 그 미국 대학교 원서 Common Application Essay를 다른 곳에서 외부에서 사갖고 옵니다.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는 사람인데 컬리지 카운슬링 하기 전에 뉴스 작가였어요. 그래서 글을 보면 10대가 썼다, 20대가 썼다, 30대가 썼다. 근데 매년 제가 첨삭 재학생들 에세이 첨삭을 하면 40대 남자가 쓴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제 좀 무서운 게 이게 그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챗 GPT, AI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이제 그 논문도 써주는 프로그램이고 심지어 법대, 의대 시험까지 합격하는 점수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저도 챗GPT 하버드 입학하는 그 원서 에세이를 넣었어요. 근데 무섭게도 50 몇 초 안에 패러그래프 4개짜리 그 에세이를 작성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딱 보면 사람이 안 쓴 티가 나요. 첫 두 패러그래프에서는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문제더라고요. 패러그래프에 거기서 좀 약간 디테일하게 제가 그래서 그게 뭐냐면 디테일을 넣으면 넣을수록 그 에세이 그 나오는 에세이가 이제 탄탄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님, 아버님, 학부형 아셔야 될 거는 대학교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회사들이랑 같이 그 합동으로 그런 걸 알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있어요. 그래서 그 알아채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런 유혹도 있으니까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대학교들은 다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SAT 학원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좀 문제가 많아요. 심지어 컬리지보드에서 중국, 태국, 베트남, 대한민국 이 4나라를 한 그룹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4나라의 공통점은 매년 SAT 스캔들이 있다는 사실. 올해 어떤 제 학생인데 저한테 되게 좀 약간 울기 딱 직전 그 상태로 절 찾아왔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였어요. 그 SAT 학원 원장님이 다음 시험 그 테스트 뱅크 있다고 이거 특강 들으라고 했는데 쌤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당연히 뭐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학생한테 한 말은 너의 양심에 맡겨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밑에 보시면 similarity report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표절 리포트예요. 그 대학교 UCAS 그 미국, 영국 시스템에 뭐 UCAS는 영국이고 커먼애플은 미국인데요. 그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에서 저희한테 그 노티스가 떠요. 이 학생이 제출한 에세이 아니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표절로 나왔다. 근데 아쉽게도 작년에 제 학생이 한 명이 그 표절 리포트가 나왔어요. 33%. 제출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의 약 33%의 단어 플러스 문장들이 딴 데서 표절했다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근데 그 리포트가 좀 세밀하게 나오더라고요. 웃긴 게 아니라 무서운 거는 2년 전 졸업생 2년 전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의 33%였고 근데 또 그 똑같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4년 전에서 또 같은 33%가 그게 날짜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퍼센테이지까지. 근데 너무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올해 또 한 건이 있었어요. 여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번에 받은 Similarity Report예요. 이 학생은 44% 올랐어요. 저희는 학생을 도와주려고 끝까지 노력은 하죠. 근데 아까 슬루친스카 선생님이랑 김보영 선생님께서 그 트랜스크립트가 매우 중요하다. IGCSE 때부터 중요하고 IB까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학생 원서의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뼈대 겉포장하는 에세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라는 그 파트가 있는데 그 겉포장지까지 좀 정직하게 학생답게 써야 되는데 44%면 숫자에 약하지만 거의
50%잖아요. 이거 언급하는 이유가요. 저희가 이 리포트 받을 때 저희는 그 학생이 지원한 대학교들 쪽에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죄송합니다. 단어를 몰라서 Code of Ethics라고 윤리 강령. 우리가 카운슬러로서 UGC 카운슬러로서 지켜야 될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우리 스태프 되게 글 잘 보는 유능한 스태프입니다. 저희 저기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저기 자녀에게 좀 공부는 안 하더라도 글은 학교에다 맡겨라, 전문가에다 맡겨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년 전부터 미국에서 시작한 Operation Varsity Blues라는 그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많은 기업 CEO들, 뭐 벤처 캐피털리스트, 의사, 변호사, 땅 부자라고 해야 되나요? Real estate developers랑 뭐 일부 유명 인물들이 거액을 사용을 하면서 자녀를 좋은 대학교에 입학한 그런 케이스가 이제 FBI에서 착수를 했고요. 그걸 계속 진행 중인 그런 뭐 스캔들인데요. 컨설턴트들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에세이를 쓰고 컨설턴트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활동들을 뭐 조작을 하든지 그런 스캔들이 있는데요. 우리 솔직히 한국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심지어 어떤 뭐 한 학교 카운서가 SAT 문제지를 뭐 빼돌리든지 그런 스캔들서부터 이게 스캔들이 많은데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 credibility 이슈가 되게 심각해요 지금. K-팝은 할 말 두말 할 필요 없죠. 굉장히 유명한데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런 뭐 성적이나 데이터에 관련돼서 하면 이번은 진짜 작년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되게 불쾌한 얘기를 몇 군데 대학교에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은 조금 더 나은 중국, 못 믿는 일본 사람보다는 한 단계 아래라고 표현한 입학 사정관이 있었어요. 불쾌하죠? 저도 불쾌했습니다. 이 교류라는 게 year 10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자녀가 저희를 안 찾아오면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찾아가라고 좀 encourage를 하시고 대화가 그때부터 시작 안 하면 저희가 UGC 카운슬러서 학생을 위해서 쓰는 그 카운슬 letter of recommendation 추천서 쓰기가 매우 어려워요. 성실하다, 공부 열심히 한다, 동기생 학생들 사이에서 되게 리스펙트 있는 친구다, 패컬티한테 항상 뭐 존경하고 수업 태도도 매우 좋다. 그런 아이템들을 딱 들어보니까 좋은 학생입니까? 안 좋은 학생입니까? 그런 거를 이제 추천자 쓰면 좀 please 이상하잖아 지금. 좋은 학생 같아요? 안 좋은 학생 같아요? 네. 좋은 학생인데 그런 아이템들을 추천자들한테 쓰면요 되게 밋밋한 학생이에요. 대학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퀄리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 미팅을 통해서 모은 노트 중에서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고 뭘 언제 배웠고 뭘 느꼈는지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그 추천자가 이제 많이 탄탄해지는 겁니다. So please encourage your children to schedule meetings with your UGC counselor.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파트는 다 됐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 테니스와 선생님께서 그 Who is responsible 슬라이드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Okay, I'm going to go through the partnership of who is responsible for university applications when students are in year 13. 네, 13학년 학생들이 지원서를 쓸 때 이제 어떤 점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ight, so it is their UGC, the school's responsibility to provide advice to your children and to guide them through the process. 네, UGC 이제 진학 담당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이제 조언을 주시고 또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We do this in two ways. There are sessions year 13s have once every 2 weeks during the first term of year 13, and we give them advice to groups.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한테 이제 만나서 지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13학년 학생들을 이제 전체 그룹으로 만나서 2주에 한 번씩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네. And we also give them advice one-to-one when they schedule meetings with us. They can schedule meetings as many times as they like, we tend to meet them a lot in term 1. For year 10 and 11, we don't see them usually in term 1, but we do see them as many times as they like in year term 2 and term 3. 학생들 지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당연히 이제 맨투맨, 원온원 1대1 상담이 있겠는데요. 그 1대1 상담은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CR4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자주 할 수 있고요. 텀 1에 주로 13학년 학생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10학년, 11학년 학생들은 텀 2하고 텀 3에 원하는 만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학생이 부킹을 해야 되겠죠, 상담을. As Mr. Cho has already said, it's really important that your children see us regularly, but we don't force them. It's not compulsory, it's up to them.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이 카운슬러하고 미팅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강조드릴 것은 저희가 학생들을 포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강요하지 할 수 없고 학생들이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약속을 만들어야 돼요. 미팅을 잡아야 되죠. And it's also a partnership in terms of the documents that are sent to universities. Some are provided by the UGC. Those are things like transcripts and recommendations from teachers and counselors. 네, 카운슬러들이 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서류를 대학교에 바로 직접 보내야 됩니다. But it's up to the students to send to the universities their SAT scores and their English test scores like TOEFL and IELTS. 네, 학생들은 또 반면에 대학에 이제 SAT나 TOEFL 같은 시험 성적을 보내야 합니다. We are in regular contact with the universities. They send us emails and they tell us about changes and procedures. We pass those on to the students so they know what they're expected to do. 학교 카운슬러들은 대학교하고 굉장히 정기적으로 이제 연락을 하고 정보를 주고받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원서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을 때에 이제 그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합니다. And when students start to fill out their applications, whether it's with Common App or UCAS or individual universities, they have to enter all of the data themselves. And by data, I mean their courses that they're taking, their grades, their personal details like their date of birth. There will be parental information. 학생들이 그 지원서를 직접 작성을 해야 되고요. 지원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과목이라든지 성적 그리고 이제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직접 기입해야 합니다. But we help them with that data entry. They can come to us with any questions that they're not sure if they understand them correctly or not, and we'll guide them through that process whenever they are unsure.
그렇지만 이제 학생들이 그런 서류에 질문이 있거나 확실하지 않은 것들은 저희에게 와서 물어볼 수 있고 저희가 학생들이 잘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nd when it comes to essays or the UCAS personal statement, we guide them through that. They write the drafts, as Mr. Cho has already said. They show us their first drafts, and we suggest changes. We don't put any of our own writing in it. We just say, that looks great, that's a really good idea, or no, I think you're on the wrong track there. 학생들이 그 에세이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영국이나 미국 대학 같은 데 작성할 때 말씀드렸듯이 처음 드래프트를 학생들이 써오고 그것에 대해서 카운슬러가 체인지 뭐 여러 가지 수정 사항들이나 잘된 점, 잘못된 점들을 이야기해주고 고치도록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신 써주지는 않습니다. And when the application is ready to go, it's up to the students to make sure that they submit them by the deadline, and they also have to pay using probably your credit card. 예, 그 학생들이 이제 지원서를 제출하게 준비가 되면 학생들이 이제 클릭해서 서브밋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제 학부모님의 그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제 제출 그 지원서비 또 내야 됩니다. And once it's sent, we will communicate with universities when necessary if they require additional documents and getting results to them. 네, 그리고 이제 지원서가 제출되어지면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필요한 서류가 있다든지 또는 저희 카운슬러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hat students communicate with us when they have submitted an application because we don't get an alert. And once they have submitted, then we send the transcript and other documents. 네, 학생이 대학교에 지원서를 냈다는 것을 저희가 학생이 말을 해주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카운슬러에게 어느 대학에 지원을 했고 그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CRF에 올리면서 카운슬러에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학교 서류를 그때 보낼 수 있습니다. Okay, and that's it for me, and I'll hand over to Isabella Szynska. Thank you very much, Tanis. And now sharing some good news. We have a few application statistics for you, although we are still in the application cycle. Some of the news about our early decisions and some of the offers received I'm going to present to you at the moment. So as you can see, so far we have processed quite a lot of applications and you can see how many students in proportion applied to the UK and US.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학생들이 어떤 비율로 UK하고 US 대학에 지원을 했는가 오늘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은 지금까지 얼리 수시, 미국 수시하고 지금까지 발표된 UK 지금도 계속 발표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 같은데요. UK는 그래서 지금 수시하고 UK 결과 발표 난 거에 대한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These statistics change daily. So this was the end of January. 지금 여기에 표시된 숫자는 1월 말까지 발표된 결과입니다. So at the moment, as of the end of January, this is some of the detail of the offers received by students at this school from the UK. 네, 지금 여기 보여드린 거는 UK에서 지금 1월 말까지 발표된 숫자를 통계한 거고요. There are many more offers, but this is just to give you an idea that the students in the current year 13 are being accepted at some of the world's top universities. 네, 지금 여기 보여드린 것은 UK 모든 대학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그냥 대표적인 대학들 몇 개만 적어드린 거고 다른 나라의 대학들에서도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se offers are conditional. 이 UK 오퍼는 합격은 컨디셔널하죠. 조건부 입학입니다. Which means that they will have their place confirmed once the IB results are released.
네, IB 리저트 결과가 발표돼야 이 합격서는 이제 확실한 합격서가 되죠. And these are some of our ED, EA results from the USA. 네, EA하고 ED 몇 개를 이제 올려본 것입니다. And again, the students must maintain their academic standing in order to fulfill the requirements for a place. 미국 합격서도 학생이 13학년 말까지 지원서에 적혔던 그 학력의 레벨을 유지해야 GPA나 이런 여러 가지 IB 결과를 유지해야 합격이 계속 지속됩니다. As I'm sure you will agree, and I'm sure you are aware, the competition for places by international students and all students is increasing every year, and we are very proud of these results. 네, 아시다시피 인터내셔널 학생들에 대한 입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어서 해마다 저희는 굉장히 이 결과가 자랑스럽습니다. We will have more to share with you in September once we know the full picture. september에 아마 2023년에 최종 결과를 학부모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would like to now hand over to Sang-hyun Baek to talk to you about Korean university applications. 네, 안녕하십니까. 그 한국 및 아시아 대학 입시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백성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다른 아시아 대학교인 뭐 일본, 싱가포르, 홍콩은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대학교에 대해서 짧게 안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입시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5명이 지원을 했는데 점수가 돼서 기대해 볼 만한 학생이 2명이었는데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항공대 같은 경우에 1명 지원했고 1차는 됐고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게 한예종이 2명이 됐는데 좀 특이한데 여기는 IB나 내신 성적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작년 졸업생이 아니고 뭐 그 전년도 졸업생들이 그 자기들이 이제 실기와 필기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을 한 겁니다. 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좀 입시 환경이 좀 빡빡해졌는데 뭐 아시다시피 조국 사태 이후에 입시 환경이나 제도 같은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대학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변경된 입시 환경에 적합한 학교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또 제가 돌아와서 전략을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조국 사태 직후에 코로나 사태가 더 터져서 대학들이 이제 외부 방문 계획을 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더라도 온라인으로 줌 미팅을 하더라다 보니까 좀 한계가 좀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올해부터는 코로나 상태가 좀 완화가 돼가지고 제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이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영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안내사항이 조금 더 있는데 저 행사가 좀 있습니다. 그 혹시 뉴스에서 보셨겠습니다만 한전공대라고 들어보셨죠? 한국에너지공대 여기서 입시 설명회랑 뭐 제주국제학교 학생들을 위한 과학 캠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광주과학기술원에도 상반기에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에너지공대 켄텍에 지금 되게 빠져 있는데 뭐 홍보대사처럼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2년 입시 결과에서 뭐 거의 뭐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급 학생들이 같습니다. 뭐 연고대급으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 뭐 합격생들 등록한 학생들을 보면은 뭐 영재고, 과고 학생들이 뭐 과반수 가까이 되고 또 현재 뭐 최고 명문대 1, 2위를 다투는 하나고나 용인외고에서도 왔고 또 당연한 얘기지만 서울대 포기하고 온 학생, 카이스트 포기하고 온 학생 뭐 그런 학생 뭐 수두룩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단순히 그 구성원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제주에 와가지고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니까 우리에겐 좋은 기회가 되겠죠. 자, 일단 설명회는 이제 그 세인트 존스베리에서 열릴 것 같습니다. 작년에 포항공대 설명회를 브랭썸으로서 했더니 우리 주도권을 다른 학교에 뺏긴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제주에 왔었던 서울대, 연세대, 뭐 성균관대, 그다음에 최근에 왔었던 포항공대는 이 대학교들 모두 제가 찾아가서 인연을 만들고 모시고 온 겁니다. 근데 다만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고등학교를 생각할 때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NLCS 자체도 규모로 로컬 고등학교에 비해서 규모는 작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또 한국대를 지원하는 학생도 적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학교 제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인연을 쌓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놨는데
만약에 1년이나 2년 연거푸 지원자가 없으면 좀 끊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2년 지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대신에 우리 동생 학교들이 지원을 하니까 저희를 잊지 말아주세요라는 의미로 제가 일부러 다른 학교에서 행사를 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입시 설명회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부모님들 상대로 이렇게 입시 설명회를 하면 그게 이제 그 대학이나 전공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또 입시 방법에 대한 그 정보를 얻는 기회라고 생각하시지요. 그게 맞는 기능이겠습니다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대학의 입학사정관님들이나 교수님들을 모셔서 입시 설명회 같은 걸 할 때 그분들을 모시는 기회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와서 환대를 해서 우리가 당신네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 드려서 나중에 우리 애들이 지원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더 뽑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에게 허락된 예산과 권한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극진히 모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때 세인트 존스베리에서 설명회를 할 때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애는 문과인데 우리 애는 외국 대학 갈 건데 라고 하시더라도 너무 지루하고 심심하시면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더 글로리입니까? 그 시즌 1은 다 끝났고 그 여러 번 돌려봐가지고 대사도 외울 정도인데 시즌 2는 아직 멀었고 뭐 정말 심심하시면 한번 오셔서 들으시면 그 우리나라 그 에너지 산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이분들의 그 인사이트와 비전을 들으실 수 있는 그 교양 강의로도 충분히 영양가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 설명회를 들으면은 그 여기 의혹들 있죠. 신문에 난 의혹, 뭐 한전 적자가 얼마인데 괜찮겠느냐,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정부인데 안전하겠느냐, 이런 의혹들이 우려들이 말끔히 해소될 겁니다. 이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행사는 요분들이랑 지난주에 얘기가 처음 됐는데 요분들의 비용으로 이제 4개 국제학교 학생들을 제주의 모처에서 초대를 해서 과학 캠프를 열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요게 참석할 수 있는 학생들은 이제 그 한국대가 1순위인 학생 우선이겠죠. 그 다음에 이공계인 학생 우선, 그리고 참석 범위는 대략 한 11학년, 12학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전체 공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